여기 3번에 보면 이제 바닥 면적 산정이 나오잖아요. 여기 틀린 거 찾기가 나오는데 이 바닥 면적은 그래도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이쪽 파트에서는요. 바닥 면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이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의 기본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이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그럼 틀린 거 찾기 보시면은 먼저 1번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맞아요. 1번이 원칙적인 바닥 면적 산정의 기본이고요. 벽, 기둥, 구획이 없을 때는 끝에 1.5m를 후퇴한 선, 뭔가 이상하죠? 예. 1m를 후퇴한 선, 1m. 그래서 1m를 후퇴한 선입니다.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고 안으로 1m 들어와서 누워 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나 노대 등등 요래 쓸 때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는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때 1.5m는 주로 물건이나 화분 같은 거 놓는 면적을 빼고 남는 거 더 많이 돌출한 것은 바닥 면적에 산정한다. 층고 4번이 많이 나왔죠. 1.5m 이하인 타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죠? 경사진 지붕일 때는 1.8m 이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인돌 주변을 펜스로 둘러쌌다. 그거는 바닥 면적에서 빼요. 그 다음에 4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틀린 거 찾기. 1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 면적.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렇죠? 1.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것을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1번처럼 쓰면 안 됩니다. 승강기타, 계단탑, 장식탑 이게 차지한 면적은 여기서 누워 못 자니까 바닥 면적에서 제외. 공동주택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 위에서 누워 못 자니까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에 단열재 역시 제외. 그 다음에 부가에서 마감재 다 제외. 4번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었죠. 용적률 산정에서 연면적에서 빼는 거. 지하층 면적 뺀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지상층이라도 주차용,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뺀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뺀다. 그 다음에 정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빼고요. 예. 그러면은 5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면적 이런 건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4번에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정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그랬잖아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만 나오죠. 몇 페이지 나오는지 못 찾죠.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지. 예. 몇 페이지 나옵니까? (136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 나오죠.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하는 게 나오고 4번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은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이때 건축물이 뭔가가 써 있어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점점점 있죠. 그러니까 괜히 수식어 붙여준 거야 그냥. 예. 이때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이야 대통령령에 있거든. 그냥 써준 거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없고 그냥 건축물의 법조문 그대로 나왔어 그냥 시험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6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용적률 계산식이죠. 용적률 우리 계산식 어떻게 썼어요? 용적률 대지 면적분의 지상층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었죠. 이러면 퍼센트로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거 있죠. 그것만 다 빼란 얘기예요 지금요. 용적률 산정할 때 뺄 것을 다 빼라는 얘기고요. 7번 문제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럼 보세요.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이다. 2층, 3층은 주거 전용 구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는 1.7이다. 그러면 다락 면적은 빼겠구나. 처마 길이는 50cm, 처마는 1m까지는 포함 안 시킨 것도 빼겠구나. 대지 면적 200, 용적률 및 건폐 각각 250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현재 대지 면적이 얼마로 돼 있어요? 대지 면적 얼마? 200. 그러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용적률이 현 용적률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x가 뭐냐?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라고요. 이때 연면적은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말해요. 이때 x는 얼마예요? 예? 이때 x는 얼마냐고? x 400이죠. x는 400 제곱미터라고요. 그러면 연면적 400 제곱미터일 때 용적률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이 현재 400이라고요. 근데 현재 여기서 연면적을 얼마 쓰고 있는가 보세요. 1층은 주차장이고요. 그렇죠? 그럼 1층은 주차장이니까 이거 용적률 산정할 때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빼는 거잖아. 지상층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 공동 시설 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가야 되니까 40. 그러면 1층은 2층이 100, 3층도 100, 200이고 다락은 빼죠. 1.7이니까. 그다음에 처마는 50cm, 1m까지 빼는 거고.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예요? 240을 쓰고 있죠.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게 얼마야? 160이겠다. 160까지 증축이 가능하죠. 예. 이거 시험에 나왔었다. 8번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러면 해당 틀린 거 녹지 20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거 지역 최소 기준 면적. 그래서 옳은 거 찾기, 그러니까 옳은 거 찾기. 근린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상업이잖아요, 그렇죠? 150이네. 뭐 그래, 2번에 3번.
그다음 10번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돼 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 높이는 제외한다. 높이 산정에서 1층 높이는 뺀다. 맞아요. 처마 높이 상단까지로 한다. 그런가 보다.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로 한다. 상단까지 한다. 다만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으로서 수평 뒤면적기가 해당 건축물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그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지금 이하인 경우 이 경우로서 그 높이가 또 13m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해설 한번 보시고 일단 3번은 틀렸습니다만은 33번 지문은 우리 시험 초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 범위는 1번 지문하고요. 4번 지문. 그죠? 예,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지문 보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왜? 시험에는 층수는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틀린 거 찾기.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층수에서. 2번 승강기탑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죠. 근데 4번이 틀렸네요. 5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층수는 계속 자주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 13번, 14번 문제는 여러분 그냥 풀어보십시오. 예, 이거는. 예. 그다음 15번 문제는 이제 일조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거기 1번 지문, 2번, 그렇죠? 예, 2번 지문, 1번, 2번, 그 두 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1번, 15번에 1번하고 2번 지문은요, 체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15번에 1번하고 2번 지문이 이제 중요하고죠. 자, 1번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요. 건축할 때 건축물의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각 부분을 10m 이하가 아니라 이제 9m, 그렇죠? 예. 아니, 잠깐만요. 10m 이하인 부분은 각 부분을 정남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자, 요거 요약집에 나오는 점 1조건. 일조건이 나오죠. 이거는 제가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거기 일조건이 152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 15번 문제는요. 그거는 일단 풀지 마시고 15번 일단 풀지 마시고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15번 문제는 풀지 마시고 요 1조건에 대해서 1조건은 우리 그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역사상 지문이 딱 3개가 나왔어요. 역사상. 하나가 이거예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요.
주거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정리를 하여야 한다. 방향 정리를 하여야 한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높이 10m 이하가 아니라 9m입니다. 9m 이하. 1번이 틀려 있고요. 9m 이하.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북쪽에서부터 거리를 띄어서 지어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공동주택일 때는요. 공동주택일 때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가로만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지을 때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띄어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적용 제외. 이게 이제 한 3번 나왔어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3개 지문. 원래 일조권은요, 우리 건축 기사 시험에서는요, 이게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창문 앞에서 얼마를 띄고 쭉 나오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그래서 역사상 지문 요 3개만 딱 나왔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이거 예전에 그림 다 그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할까요? 예.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기존 건물이 있고 이제 이쪽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새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건물을 지을 때는요. 여기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9m 이하일 때 9m 초과할 때 해가지고 1.5m 이상을 띄어서 지어라. 요거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지어라. 요러면은 요쪽에 해가 떴을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서죠. 그럼 여기가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기존 건물에는 여기가 남쪽이죠. 그렇죠? 남쪽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지어요. 그러면은 기존 건물의 남쪽이 환해지죠. 이게 정북 방향 정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전에 몇 월 달에 오셨죠? 학원에? 예? 예? 그렇구나. 예전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기본 강의 때 이미 다 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또 하셔요. 예. 이 그림을 다 그려서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걸 띄게 되면은 기존 건물의 남쪽이 환해진다 이거죠. 그냥 이제 외우세요. 아니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정북 방향 정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냥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있고요. 이 부동산 앞에 다 가르치거든요. 그냥 시험 대비해서는 보시고요. 정남이 아니라 정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봤었지?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16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예, 해설지 보고 풀어보십시오. 자, 특별 건축 구역이 나오는데 특별 건축 구역은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게 특별 건축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이요, 이 문제가 어쩌다가 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특별 건축 구역에서는 출제 1위가 뭐냐 그러면은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대표형 보시면 틀린 거 찾기. 5번 보세요.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데가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데,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했을 때는요,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약집에 체크돼 있죠. 예, 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5번이 일단 틀린 거고요. 1번 그냥 그대로 읽어요.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4번 체크해 주셔야 돼. 4번은 시험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미술 작품 설치는 통합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설치 통합 적용합니다. 1번 문제가요, 이게 전형적으로 출제 1순위예요.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대상 지역 어떤 건가요? 뽀개에서 접자. 보전 산지, 개발 제한 구역, 접도 구역, 자연공원. 이 4개죠. 그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대상 지역. 1번이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되고요. 일단 뒤로 넘겨서 이제 2번 문제 있죠. 특별 건축 구역에 대해서 이제 틀린 거 찾기. 2번 지문이 틀렸어요. 5년 내에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년이죠.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까지 공부한다 이러면 거의 쓰러질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4번 역시 마찬가지. 예. 보시고 특별 건축구 여부 우리 요약집에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건축법에서 조문수가 제일 많은 게 뭔가? 특별 건축구역. 예. 시험에서는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고 나오면은 다 어디서 정답이 나오냐? 우리 요약집에 있는 데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거기에 5번에 이제 건축 협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건축 협정. 예.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건축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 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이 문제도요, 물론 뭐 예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뭐 기억은 안 나겠지. 우리는 보통 한 20번 정도 반복하면 기억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20번 정도 반복을 하면 기억이 나죠.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요 A 대지가 있고요. B 대지가 있어요. A 대지와 B 대지의 규정을 어느 한쪽에 몰아서 통합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통합 적용.
그래가지고 A 대지와 B 대지를 한쪽에 몰아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은 자, 요 A 대지에다가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조경, B 대지도 나무를 심을 때 B 대지에 심지 않고 요쪽 A 대지로 모아서 조경할 수 있어요. 통합해서. 예. 그다음에 A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B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있죠. 한쪽에 몰아서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어. 예. 그다음에 A 대지 건물 나오는 하수, B 대지 나오는 하수를 갖다가 하나로 하수 처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설치할 때 이쪽에다가 B 대지에 설치할 주차장과 A 대지에 설치할 주차장을 통합해서 몰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 그 다음에 A하고 B 대지 있는 건물을 연결해서 지하층을 연결해서 통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의 규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다 통합 적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폐율 통합 적용, 지하층 설치 통합, 주차장 설치 통합, 하수 처리 통합, 그러니까 정화조로 같이 쓰는 거지, 그렇죠? 예, 통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계단 설치는 건 통합이 안 돼요. 계단 어떻게 통합해서? 그 다음에 거기 6번 문제가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건축 협정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예. 틀린 찾기. 1번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서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과반수 동의가 아니죠, 여러분요. 예? 우리 과반수 동의가 아니죠. 전원의 합의라 그랬죠. 전원의 합의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3개에 대해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죠. 그다음에 2번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공보에 공고하고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할 수 있고요. 폐지할 때는 폐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체결자 과반수 동의죠. 폐지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6번 문제가 가장 모범적인 문제입니다. 건축협정이에요. 그다음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해결 보시고요. 8번은 그냥 참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능력 되시는 분만 읽어보세요. 결합건축. 우리 결합건축의 뜻이 뭐였죠? 뭘 통합했어요? 용적률을 통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적률 통합하는 게 결합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입니다.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이거 시험에 역사상 3번 나왔었어요. 조정하고 재정인데, 조정, 재정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10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그 분쟁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 전문위원회가요, 조문이 이것도 한 수십 개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 우리가 어떻게 이거 보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분쟁이라는 것은 민간인들끼리의 분쟁이거든요. 그러면 분쟁 조정은요, 민간인들끼리의 분쟁이라고요. 예. 행정기관끼리는 이거 분쟁이 아니에요. 행정기관과 민간인도 이것도 분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끼리의 분쟁만 조정이나 재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요, 여기 건축주와 건축 수리자, 건축 신고 수리하시는 분은 건축 허가권자죠. 분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 지도원, 이 사람들도요, 건축에 있어서 행정기관 업무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공사 감리자, 그것도 아니고 허가권자가 있죠. 허가권자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4번 인근 주민간. 주민간이니까 민간인들이죠. 4번만 분쟁의 대상이 돼요. 5번은 허가권자가 있고 주민. 행정기관은 이거는 분쟁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쟁 대상은 누구냐? 민간인들끼리만 분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 30일 내 수락여부, 15일 내 수락여부고요.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모범적인 문제로 봐요. 어떻게 보면요. 자, 조정하고 재정에 대해서 한자를 써놨죠. 자, 1번 지문.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재정위원회는 5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먼저 보세요.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1명만 신청하면 조정 신청이라 그래요. 재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신청하는 것을 재정 신청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안 됐을 때는요, 60일 이내에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에, 재정 신청은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당사자 조정 신청 60일 내입니다. 이거 오타를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입니다. 조정안 제시받은 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에 알려야 되고요. 5번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줄수 열고 과반수 창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제 모범적인 문제, 10번은 이제 분쟁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민간인끼리만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보칙하고 이제 벌칙,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은 지금까지 3번 나왔고요. 법이 개정됐을, 이행 강제금이 개정됐을 때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풀어 주시면 돼요. 이거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냥 풀어만 주세요.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우리 그 9월 달에 문제 풀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정리된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기출 문제 3개예요. 그다음 우리 주택법을 좀 넘겨 보세요. 우리 주택법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용어 정의에 다 맞춰야 돼요. 주택법이 7문제가 나올 때 용어 정의가 최소 2개나 3개 나오거든요. 용어만 다 맞추면 일단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주택법 일단 용어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 대표 유형을 한번 보세요.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1번 수도권에 소지한 읍면지역. 자, 수도권이니까 무조건 85제곱미터예요. 10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런데 단 예외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있었어요.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니고 아닌 읍면 지역.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 이게 수도권이니까 무조건 85예요.
이것만 100이고, 그렇죠? 1번 틀렸고, 건축법 시행령의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이든 다 뭐라는 거예요? 준주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게, 이걸 함정으로 파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왜? 머릿속에 우리가 납득이 안 돼. 아니 숙박시설이 어떻게 준주택이 돼? 이래라 틀리라는 거예요. 2번이 옳은 거고요. 14층 이하인 건축물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되죠. 작년까지는 60제곱미터, 이거 폐지하고요.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 되니까 85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걸 말하죠. 세대. 자,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가 이게 기출 문제예요. 자, 무슨 법상이라 써 있어요? 주택법상이죠. 우리 주택법에서 공간은 제외죠. 주택에서 기숙사도 제외죠.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죠?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 2개만 주택이래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주택법상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는 공간도 단독주택되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이 되지만 주택법에서 안 되잖아요. 물어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죠. 2번 문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죠. 1번 지문이 시험에 2번이나 틀리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부속 토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2번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여기까지는 부대시설 맞는데 어린이 놀이터와 근린생활시설은 뭐예요? 복리시설이죠. 예. 그렇죠? 예, 그 틀렸네. 3번 건강친화형, 네, 그렇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맞아요. 4번 민영주택이라. 민영주택의 뜻이 뭐예요? 민영주택의 뜻이 뭐냐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잖아요. 이 4번 지문이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이걸 옳은 것으로 냈어요. 출제하시는 분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걸 옳은 것으로 했거든요. 틀렸죠. 다 맡겨줬지.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법에서요, 출제 오류로 있어서 복수 정답이나 다 맞게 해준 문제는 개정된 걸 잘못 냈을 때였는데, 개정도 안 됐는데 잘못 내서 다 맞게 해준 게 이거예요. 예. 그분 퇴출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따로 공부 안 하신 동네 분들 붙잡아 물어보세요. 상시간 물어볼게 하면서, 민영주택은 어떤 걸 말할까요?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출제위원이 동네 아줌마나 그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에 5번 300세대가 아니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합니다. 여기 3번에 이제 세대 구분형. 우리 세대 구분형은 두 개죠. 처음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게 있고, 나중에는 하나로 지었다가 공사를 통해서 공사할 때 허가 받잖아요. 그렇죠? 두 개로 쪼개긴 게 있다고요. 이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조건. 이 조건을 물어봤어요. 예. 모두 고른 것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예.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2세대 이하일 것.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 구조 화재 소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면 지금 거기요. 여기 지금 우리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요약집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이 몇 페이지 나나 볼게요. 요약집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지금 159페이지에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박스 안에 1번에 나오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처음 지을 때부터 두 개로 쪼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처음 지을 때부터 두 개로 쪼갤 때 보시면은요. 1번 나오고, 그렇죠? 2번 연결문은 2번에 나오고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렇죠? 예. 또 3분 넘지 않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보세요. 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딱 두 개로만 쪼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지을 때는 하나로 지었지만 쪼갤 때는 두 개로만 쪼갠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별도의 욕실 부엌. 자, 구분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현관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처음에 현관 한 개 만들었는데 반으로 쪼개다 보니까 현관을 또 못 만들어. 그냥 구분 출입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3번 3분의 1 넘지 마라. 10분의 1과 3분의 1 넘지 마라.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쪼개다 보니까 피난 이런 거, 화재 위험 등이 있으니까 기준을 충족해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거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요즘에 시험에 내시더라니까 교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 내고 저쪽에 이쪽에 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 그러면 2번 159페이지 2번 처음 지을 때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 지을 때부터는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공사로 해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꼭 하라고 의무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을 때는 현관을 별도로 설치하지만 두 개를 쪼갤 때는 현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구분 출입문이 나온다는 거. 이걸 꼭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만드는 것을 제가 또 발견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발견한 거. 예. 그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최다 출제 준주택.
준주택. 아니다. 최다 두 번째 나왔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별하는 게 최다. 두 번째가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다가구 주택은 그냥 주택이죠. 예, 조금 틀렸고요. 노인복지주택 우리 흔히 뭐라 그럽니까?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쓰는 말이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공식 명칭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6번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개정될 때마다 꼭 그의 시험 나왔어요. 올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소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이라 불렀다가 소형 주택 불렀다 이번에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6번 문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근데 왜 150을 쓰냐면 이게 옛날 규정이라 그래요.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기숙사형 주택은 옛날 있다 없어졌어요. 이거 1년 만에 없어진 겁니다. 1년 만에. 그 다음 2번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지문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한 5번 나왔어. 시험에. 정답으로만.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분양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3번 지문 한 정답은 5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없죠. 예. 근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예. 단지형 연립과 아파트형 주택 같이 건축 못하고요. 단지형 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 같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못해요. 그 다음에 7번 아파트형 주택 요건 해당은 뭐죠? 그런 것은 이거 올해 예상 문제예요. 이게 왜 예상 문제냐 그러면요, 우리 아파트형 주택이 매년 요건이 바뀌었어요. 매년. 예.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은 매년 요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요건이 바뀔 때마다 꼭 시험에 나왔어요. 요건이요. 예.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라.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라.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형 주택은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이거요. 요건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여튼 저희는 이거 예전에 요건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문제 풀다가 이 2개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예. 옛날 걸 가르쳤는데 헷갈려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이요. 뭐 궁금하시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한 개당 면적, 방의 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다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딱 2개. 욕실, 부엌 설치,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 2개만. 그 다음에 여기 8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풀어보시고요. 9번 문제는 요거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9번 문제 체크해 주세요. 이제 요거는 예상 문제. 주택 법령상 하나의 주택 단지로 봐야 하는 거 있죠. 이거 너무나 자주 나와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것은 다른 법에서 이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주택 단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많이 나와서.
주택 단지 안에는 주택하고요, 부대 시설하고 복리 시설을 세트로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봐요. 그러니까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이때 단절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로 단절될 때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보느냐? 요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단절이 되면은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 단지겠죠. 예.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는 거니까 분리가 된 거 안 보는 거. 그러면 폭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돼야지 별개로 보는 거니까 12m로 분리되면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비법도 막 응용하고 막 그래요. 예.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자동차 전용 도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